다섯 기사 마이리텔 포니 팬픽 스타어시프 작 제2장 레인보우 대시의 선물 별가루 이걸 대체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구름도 필요하네. 그건 쉬워. 난 날 수 있으니까 해라고 트와일라잇이 책을 작동시키는 주문의 재료가 적힌 레시피를 읽으며 말했다. 난다고? 열기구 하나 예약해 올까? 라고 스파이크가 천진하게 물었다. 내 날개가 트와일라잇은 말을 끝내지 못했다. 등에 시선이 가는 순간 이 세계에서는 자신에게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래, 열기구를 빌리는 게 좋긴 하겠다. 조금 풀이 죽은 목소리로 말한 뒤 다시 읽어내려갔다. 여기부터가 제일 복잡한 부분이네. 교신하고 싶은 포니의 큐티마크를 그리기 위해 무지개 잉크에 담갔다 꺼낸 알리콘 깃털이 필요하고 그 포니는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책의 짝이 되는 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상에. 깃털은 문이나 셀레스티얼께 부탁하면 되잖아. 라고 스파이크가 말했다. 아직도 내 날개가 있었다면 훨씬 쉽고 덜 민망했을 텐데. 내 말대로 그 부분은 어렵지 않아. 진짜 문제는 무지개 잉크, 구름, 그리고 별가루야. 머리 아파. 트와일라잇이 말하며 책상 위에 머리를 기대었다. 스파이크는 침대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더니 폴짝 뛰어 책상 위로 올라와 트와일라잇 옆에 앉아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트와일라잇은 그 손길에 미소를 지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 꼭 당장 돌아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셀레스티얼이 가지고 있을 거라 했던 거울 얘기도 했고 그분이 보낸 답장도 어느 정도 그걸 확인시켜 주었잖아. 게다가 아직 30번의 달이 남았으니까 천천히 해도 돼. 스파이크가 쓰다듬으며 말했다. 트와일라잇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내 말이 맞아. 그래도 내 가장 소중한 친구들과 떨어져서 보내는 이 한 분 한 분이 너무 슬퍼. 그리고 메시지 책을 가진 포니를 아는 건 선셋 시머뿐이야. 그런데 거기에 그녀의 큐티마크를 그리면 이 세계의 선셋이랑 연결될지 내 세계의 선셋과 연결될지 모르겠어. 머리 좀 식혀야겠다. 바람 쐬고 올게.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도서관의 발코니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도서관의 위층에 있는 발코니에서 내려다보는 포니빌의 풍경은 꽤 아름다웠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햇살은 연한 분홍빛이 감도는 색으로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부드러운 아침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다. 트와일라잇은 몇몇 포니들이 아침 일과를 시작하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어떤 포니는 가게 문을 열고 어떤 포니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저 멀리서는 작은 망아지들이 학교로 향하고 있었고 그중 세 망아지는 길에서 장난치며 웃고 있었으며 그 뒤를 아직 잠이 덜 깬 듯한 빅맥이 느릿하게 따라가고 있었다. 트와일라잇은 그 모습을 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마지막으로 고개를 들어 위쪽을 바라보니 평소보다 약간 더 낮은 곳에 작은 구름 한 조각이 떠 있는 것이 보였다. 페가수스들이 저걸 어디엔가 옮기는 걸 잊은 건가? 아니면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건가? 작게 중얼거리다가 구름 위에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누구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녀는 얼른 꼬리의 색을 알아보고는 그제야 이해했다. 그 순간 그 페가수스의 머리가 구름 위에서 불쑥 튀어나와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레인보우 대시? 트와일라잇. 페가수스가 반가운 목소리로 외치더니 날개를 퍼덕이며 구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 그녀에게 가기 전 발길질로 구름을 산산이 흩어버리고는 재빨리 유니콘에게 날아갔다. 너무 빨라서 바람이 한번 확 몰아쳤고 어느새 둘은 딱 마주보고 서 있었다.
아, 안녕, 트와일라잇이 말했다. 좋은 아침이야, 트와일라잇.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있지. 늘 궁금했어. 그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 시간에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친구, 좀 쉬어. 오전 10시까지는 자도 되잖아. 가능하면 오후 1시까지라도. 트와일라잇은 살짝 웃더니 앞발로 레인보우를 조금 밀어냈다. 난 오히려 반대로 궁금한데, 넌 항상 엄청 늦게 일어나잖아. 그러면서 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라고 트와일라잇이 장난스러운 톤으로 말했다. 무슨 소리야? 나 항상 바쁘거든. 그렇겠지. 쉬느라. 레인보우 대신은 살짝 얼굴을 붉히고는 입을 삐죽 내밀며 시선을 돌렸다. 헤헤, 알았어. 그 얘기는 그만할게. 언젠간 너도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생길 거야. 그러면 달라지겠지. 그녀는 원더볼트에 합류할 날을 떠올리며 말했지만 굳이 다 말하진 않았다. 사실 자신의 세계의 레인보우 대시도 쉴 수 있으면 어떻게든 쉬는 타입이긴 했다. 그래. 그나저나 너는 이렇게 일찍 깨어 있는 거야? 게다가 우리 집 앞도 아니고 내 집 앞 발코니까지 와서. 트와일라잇이 물었다. 레인보우 대신은 더 붉어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속 딴 곳만 바라보았다. 어제 호수에 안 왔잖아. 모두 내가 오길 기다렸어. 나도 기다렸고. 그 말에 레인보우 대신은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가 날 기다렸다고? 그렇지. 거기에서 내 모든 친구들을 보고 싶었거든. 알지? 트와일라잇이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레인보우 대신은 다시 한번 볼을 붉히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고 있어. 미안, 나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냥, 어찌 보면 다행이기도 해. 나한테 선물 주려고 미처 뛰어다니진 않았다는 뜻이니까. 헤헤. 레인보우 대신은 잠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다가 이내 부끄러움이 몰려왔다. 어제 호수에 안 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으니까. 자기만 선물을 못 가져가면 어쩌나 하는 창피함 때문에 가지도 못했고, 결국 좋은 선물 아이디어를 내보겠다며 고민하다 잠들어 버려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다. 나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제 모두들 나한테 선물을 가져왔거든. 애플잭이 말한 걸 다들 오해해서. 참들 순진하다니까. 난 애플잭이 뭐라 했는지 완벽히 이해했어. 다만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간 것뿐이지. 미안해. 레인보우 대신은 트와일라잇이 사실 그 선물 소동을 그다지 편하게 느끼지 못했다는 걸 알아차리고는 조금 더 가벼운 톤으로 대답했다. 어쨌든 들어와. 차든 커피든 뭐든 마실래? 어제 남은 쿠키도 조금 있을 거야. 트와일라잇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갔다. 레인보우 대신은 그녀가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뒤따랐다. 날개짓을 멈추고 발코니 바닥에 내려선 뒤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방 안은 조금 어수선했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책으로 가득한 책상과 뒤섞인 종이들, 그리고 여기저기 낙서된 그림들이었다. 거기서 레인보우가 알아볼 수 있었던 그림은 핑키파이로 보이는 포니 하나와 또 다른 하나는 날개를 단 자신처럼 보이는 그림 정도였다. 그 다음 시선을 침대로 옮기니 거기에도 책이 쌓여 있었고, 분홍색에 보라색 줄무늬가 들어간 양말 한 켤레와 10대 잡지처럼 보이는 것이 놓여 있었다. 남자애들 이야기나 연애 같은 걸 다루는 잡지 같았다. 레인보우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옆으로 기울여 그 페이지를 좀 더 잘 보려고 했다.
그가 대충 읽어낸 것은 몸매를 가리지는 않지만 꽤 눈길을 끄는 옷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아주 매력적인 암컷 포니 한 마리와 그 옆에 선 몇몇 수컷 포니들의 사진이었다. 아마 남자애들에게 잘 보이는 법 같은 조언이 실린 페이지인 듯했다. 하지만 더 보기도 전에 스파이크가 재빨리 침대로 뛰어 올라가 이불을 휙 덮어버렸다. 트와일라잇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겠다는 듯 놀라운 속도였다. 에헴. 레인보우 대신은 얼굴을 붉히며 한 발짝 물러섰다. 난 아무것도 못 봤어. 라며 어색하게 중얼거렸다. 트와일라잇이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어. 더 엿볼 거 없으면 내려가 주면 좋겠는데. 작은 드래곤은 페가수스를 노려보며 말했다. 레인보우 대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을 내려가 도서관으로 향했다. 도서관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건 부엌으로 들어가는 트와일라잇의 모습이었다. 그가 다가가 인사라도 하려는 순간 트와일라잇은 이미 부엌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는 도서관 한가운데까지 가서 그냥 거기에 앉아 있기로 했다. 기다리는 동안 그는 트와일라잇에 대해 생각에 잠겼다. 이 포니는 자기 세계의 트와일라잇은 아니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닮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꽤 다르기도 했다. 그는 원래 세계에서 자신이 아는 트와일라잇이 주문 하나 때문에 완전히 미쳐버릴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던 어느 오후를 떠올렸다. 그런 모습은 너무 익숙했다. 그런데 이 세계의 트와일라잇은 아직 한 번도 그런 식으로 무너지는 걸 본 적이 없었다. 딱 한 번 그녀가 이 세계에 처음 왔을 때 병원에서 놀라 정신없던 날 빼고는 말이다. 차원 이동과 이 새로운 세계 이야기는 그를 한껏 끌어당기면서도 동시에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해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아 질문조차 잘 못 꺼내게 만들었다. 레인보우는 스파이크가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물었다. 너는 이 트와일라잇이 뭐가 제일 다른 것 같아? 스파이크는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사실 크게 다른 건 없어. 그냥 공부에 관련해서는 좀 더 여유로운 느낌? 아까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서 스트레스를 받긴 했는데 우리 트와일라잇이라면 이미 완전히 난리가 났을 상황에서 이 애는 그냥 책상에 피곤하다는 듯 머리만 툭 올려놨거든. 레인보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만 그렇게 느낀 게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자, 사실 내가 뭘 마시고 싶은지 말 안 해서 그냥 뜨거운 물이랑 커피, 그리고 티백 상자를 가져왔어. 마음대로 골라. 트와일라잇이 도서관 중앙의 탁자 위에 쟁반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는 먼저 자기 잔을 들고 차를 우리기 시작하더니 레인보우를 향해 미소 지었다. 차면돼. 고마워. 트와이. 레인보우 대신은 한쪽 날개로 잔을 짚고 다른 날개로 티백을 집어넣었다. 그러다가 문 쪽으로 향하는 스파이크를 다시 보며 물었다. 나가? 응. 레리티가 좀 도와달라고 해서. 알지? 오, 그 여자애 같은 녀석 조심해. 혹시 내 작은 비늘들을 노리고 있을지 어떻게 알아? 헤헤. 레인보우가 놀리듯 말했다. 무슨 소리야? 하하. 그래. 폰이랑 드래곤이라니. 게다가 둘 다 수컷이고. 스파이크는 그렇게 웃으며 집을 나섰다. 트와일라잇은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고 그걸 본 레인보우도 미소를 지었다. 재밌네. 내가 온 세계에서는 스파이크가 우리 레리티한테 푹 빠져 있거든. 정말? 뭐, 그 여자애 같은 녀석이 잘생기긴 했지. 그래도 드래곤이랑? 우리 레리티는 암컷이고, 우리 스파이크는 완전히 그녀한테 빠져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귀엽지. 레인보우는 그 말에 흥미가 생겨 만약 레리티가 암컷이라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해 보기 시작했다. 아, 우리 현실은 딱 반대네. 보니까 너만 빼고 넌 둘 다에서 여전히 암컷이고. 그렇게 보이네. 트와일라잇이 말했다. 둘 다에서 남자애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런 잡지를 읽는 거야? 레인보우는 장난스럽지만 살짝 짓궂은 목소리로 물었다. 트와일라잇은 얼굴을 붉히며 침대 위에 잡지를 떠올렸다. 나는 그런 거 잘 안 읽어. 내가 왔을 땐 이미 거기 있었으니까 아마 너희 원래 트와일라잇 거겠지. 그래도 트와일라잇은 다시 한번 붉어지더니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예전에는 정말 많이 읽었어. 난 별로 사교적이지도 않고 친구도 거의 없었거든. 있는 친구들도 종종 잊어버리곤 했고. 그래도 언젠가는 멋진 줌마가 내 앞에 나타나 줄 거라고 상상하곤 했지. 그래서 준비해 두려고 했어. 그 줌마는 결국 나타났어. 트와일라잇은 잔속 자신의 반사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응, 기타를 치던 멋진 남자 폰이었어. 안타깝게도 다시는 못 봤어. 벌써 꽤 오래전 일이야. 어쩌면 나를 잊어버렸을지도 모르지. 레인보우는 그녀의 눈빛에 스치는 그리움을 느끼고 화제를 돌리는 게 좋겠다 생각했다. 그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다가 조금 전 위층에서 봤던 책상 위의 종이들이 떠올랐다. 지금 뭔가 공부하는 중이야. 셀레스티아 공주님이 어떤 책에 걸어 두신 주문을 다시 만들려고 해. 서로 통신할 수 있는 주문이지. 기본적으로 책 속에 글을 쓰면 같은 책을 가지고 있는 다른 포니의 책에 똑같이 글자가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재료들이 좀 많이 구하기 힘들어. 책으로 대화라니. 난 편지 쪽이 더 좋은데. 헤헤. 아무튼 재료가 뭐라는데. 어쩌면 내가 몇 개는 구해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냐.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 게다가 어렵다니까. 재료 중 하나가 별가루야. 대체 별가루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셀레스티아는 그걸 어떻게 구했지? 아니면 스타즈에 거울을 만든 건 그였으니까 혹시 첫 번째 책도 그가 만들었나? 별가루는 나중에 생각해보자. 일단 나머진 내가 도와서 구해줄게. 뭐가 필요한데? 트와일라잇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나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여기서 기다려 줄래? 레인보우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용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책장들 쪽으로 걸어갔다. 책들이 너무 많아서 이 모든 걸 정말 다 읽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자신에게는 그런 건 너무 지루했고 저렇게나 많이 읽는다는 건 상상도 안 됐다. 그는 한 책장 앞으로 가서 몇몇 책들의 제목만 훑어보다가 데어링두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조금 흥미가 생기긴 했지만 그냥 지나쳐 다른 책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다 책들 사이에 낀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완전히 숨긴 건 아니어서 책들 사이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었기에 눈에 띈 것이다. 레인보우는 재빨리 주위를 둘러본 뒤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호기심 가득하던 표정은 초조함으로 바뀌었다. 연애 편지였다. 그는 낮게 으르렁거리듯 소리를 내더니 재빨리 편지를 제자리에 밀어넣었다. 구해자? 글씨체를 보니 분명 그 여자애 같은 녀석이겠지. 아니야, 레리티는 분명 걔야. 핑키일리는 없고 걔 글씨는 틀에 찍은 것처럼 생겼고 거기다 좀 특이하니까.
플러터 사이. 걔는 글씨가 예쁘긴 한데 저렇게까지 할 용기는 없을 텐데. 익명 편지니까. 애플잭. 글씨가 너무 정중한데. 그는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며 이 편지의 주인공이 누구일지 골똘히 생각했다. 그러다 갑자기 현관문에서 똑똑하는 두 번의 노크와 함께 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오는 또 다른 편지 봉투 소리를 들었다. 레인보우는 재빨리 문 쪽으로 달려가 봉투를 집어들고 문을 급히 열어 그걸 넣은 포니를 잡으려 했다. 하지만 도서관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봉투를 내려다보니 아까 것과 똑같은 봉투였다. 조금 전 그 편지를 읽고 나서 이렇게 딱 맞춰서 또 오다니 너무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보더니 봉투를 막 열려는 순간 트와일라잇의 목소리를 들었다. 늦어서 미안해. 정리하느라 좀 걸렸어. 난 공부할 때는 늘 엉망진창이거든. 나만의 정리된 어질러짐이라고 해야 할까.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정리를 하지. 헤헤. 아무튼 아까 누가 문 두드리지 않았어? 누구였어? 모르겠어. 못 봤어. 그런데 이걸 두고 갔어. 레인보우가 편지를 내밀며 말했다. 트와일라잇은 봉투를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다. 단번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뿔의 마법으로 레인보우의 발에서 봉투를 낚아채 자기 가방 속에 쏙 넣어버렸다. 그건 스파이크랑 관련된 거야. 나중에 돌아가면 그한테 줄게. 그러고 보니 집에 안 있을 거란 메모도 하나 남겨야겠다. 그녀는 종이 한 장과 기펜을 꺼내 뿔로 잡고 혹시 스파이크가 먼저 돌아왔을 경우를 대비한 짧은 메모를 남겼다. 좋아. 이 정도면 됐어. 목록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건 구름 하나랑 무지개 잉크. 여기 온 뒤로 무지개는 아직 못 본 것 같아. 혹시 폭포 근처에 가면. 무지개 공장 말이지. 거기로 데려가 줄 수 있어. 클라우드데일 바닥에 깔린 구름에서 바로 구름을 떼어 올 수 있고 무지개 잉크는 공장에서 갓 나온 걸 줄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럼 가자. 먼저 열기구부터 빌려야지 해. 레인보우는 날아올라 트와일라잇이 뒤따라 올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앞서가기 시작했다. 둘은 포니빌 거리 위를 나란히 걸어 열기구 대여소 쪽으로 향했다. 트와일라잇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자신의 차원에서 보던 포니빌 모습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법학교, 자신의 성, 그리고 거리마다 자연스럽게 섞여 있는 다른 종족들의 모습까지. 그런데 지금 돌아보고 있는 이곳은 처음 이 세계에 왔을 때 보았던 그때 그대로였다. 그 단순한 풍경이 오히려 더 큰 향수를 자아냈다. 그 감정은 그녀의 눈빛에도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장난감 가게에 들어온 꼬마 포니 같네. 눈이 반짝반짝해. 내 세계도 포니빌이잖아. 아닌가 했는데. 트와일라잇은 작게 웃더니 그를 바라보았다. 맞아. 하지만 달라. 같은 마을인데 동시에 너무 다르게 느껴져. 옛 기억이 잔뜩 떠올라서 정말 아름다워. 웃기네. 내가 아는 트와일라잇은 아직 시골살이에 완전히 적응 못했거든. 켄틀로 시절 습관을 그대로 안고 살아. 나도 처음 왔을 땐 그랬어. 헤헤. 너희 트와일라잇도 시간이 좀 필요할 거야. 조금만 더 지나면 점점 더 나아지고 너희는 엄청나게 많은 모험을 함께 하게 될 거야. 둘은 열기구 대여소에 도착했고 트와일라잇은 주인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레인보우는 뒤에서 기다렸다. 레인보우 대시, 반갑네.
회색 털의 금발갈기, 그리고 약간 사팔눈인 어린 페가수스가 다가오며 말했다. 더피, 딨지, 머핀스, 미안, 또 내 이름 까먹었네. 헤헤, 사실 다 내 이름이야. 법적으로도. 레인보우는 고개를 약간 기울이며 그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곧 대충 넘기기로 했다. 아무튼 무지개 공장 통보문 받았는지 궁금해서 말이야. 그 페가수스가 물었다. 더피, 그런 통보문은 내가 가져다 주는 거잖아? 맞다. 여기. 더피는 가방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레인보우에게 건넸다. 시설은 이번 주 내내 폐쇄됩니다. 구름 반응기 하나가 과열되어 비구역 전체가 범람했습니다. 이로 인해 무지개 구역도 피해를 입었고 공장 안이 온통 여러 세계물로 가득 찼습니다. 청소와 제어 작업을 돕기 위한 협조 요청이며 또한 보호 장비 없이 출입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레인보우의 귀가 축 늘어졌다. 그는 열기구를 빌리며 들뜬 표정의 트와일라잇을 재빨리 힐끗 바라보았다. 이거 장난이지? 왜 하필 오늘이야? 실은 어제였어. 나도 클라우드데일로 가는 길에 너를 봐서 그냥 여기서 물어보자 하고 들른 거야. 헤헤. 더피, 이런 건 미리 알려줘야지. 미안해. 레인보우 대시. 뭐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약속이 있었는데 혹시 오늘 무지개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 오늘은 아무 데도 없어. 어제부터 생산이 멈췄거든. 원래 일정대로라면 오늘 예과델피아로 보낼 무지개가 한 줄 있어야 하는데 사고 때문에 못 보냈어. 비만 겨우 내렸지. 이제 진짜 머리 좀 굴려야겠네. 무지개 잉크가 필요하단 말이야. 어휴, 안 됐다. 그건 비구역에서만 구할 수 있는데. 알아. 나도. 계획이 이렇게까지 틀어져서 안타까워. 그래도 모두가 힘을 합쳐서 도우면 아마 금요일쯤엔 다시 정상 가동될 거야. 더피는 활짝 웃으며 그렇게 말하고 날아올라 구름 쪽으로 사라졌다. 안 돼. 이미 선물 한번 제대로 못 챙겨줬는데 또 이러면 안 돼. 레인보우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더피가 구름 쪽으로 멀어지는 걸 바라보았다. 걱정 마, 트와이. 내 무지개 잉크는 꼭 구해줄게. 그게 내 선물이야. 다 됐어. 우리 갈까? 트와일라잇이 사랑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레인보우는 그녀를 바라보더니 긴장을 감추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아무 일도 아냐 헤헤. 자, 클라우드데일로 가자. 헤헤. 그는 그녀가 열기구에 오르도록 도와주고 함께 구름 위의 페가수스 도시로 향했다. 해가 저물어가네. 트와일라잇은 열기구에서 수평선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 우리도 편하게 지내는 게 좋겠어. 레인보우는 열기구 바구니에 벽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꼬았다. 클라우드데일은 많은 구름 위에 떠있는 도시야. 말하자면 거대한 구름 자체라고 보면 돼. 정해진 경로를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고 열기구의 속도를 생각하면 몇 시간 후쯤 도착할 거야. 잠깐 자도 좋고. 솔직히 말하면 전혀 졸리지 않아. 트와일라잇은 레인보우와 같은 자세로 앉으며 말했다. 레인보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너 혼자 날아갔으면 클라우드데일 금방 도착했겠네. 트와일라잇이 말했다. 그렇지. 난 에케스트리아에서 제일 빠른 페가수스니까. 원래 페가수스들은 그리 어렵지도 않아. 항상 도시가 정해진 궤도를 따라가니까 어디에 있는지도 어디에 있을지도 다 알거든. 우리 속도로 날기만 하면
어디서 출발하든 몇 시간 안에 도착해. 포니빌은 지리적으로 아주 좋은 위치야. 언제 출발하든 난 항상 1시간 안에 도착하지. 진짜 서두르면 그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고. 트와일라잇은 놀라움이 묻어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도 클라우드데일까지 날아가 본 적은 있지만 포니빌의 지리적 위치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다. 켄틀록과 클라우드데일 모두와 이렇게 가깝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며 그녀는 한숨을 쉬고 자신의 옆구리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있어야 할 날개는 없었다. 참 이상해. 처음 날개를 얻었을 땐 너무 불편했어. 적응하느라 진짜 고생했지. 그런데 다시 날개가 없으니까 되게 허전해. 날개가 있을 땐 모든 게 훨씬 쉬웠던 것 같아. 레인보우는 그녀를 슬쩍 옆눈질 하다가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게 물든 하늘빛이 정말 아름다웠다. 열기구 속도가 그리 빠르진 않으니까 우리도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 그는 일어서서 바구니 가장자리로 걸어갔다. 무슨 말이야? 잠깐 날아보자. 내가 날고 싶어 하는 게 눈에 다 보여. 내 앞발로 안고 데려갈게. 레인보우는 환한 미소로 말했다. 트와일라잇은 살짝 붉어지더니 고개를 저었다. 농담이지? 헤헤. 난 꽤 무거워. 못 버틸 거야. 후흐. 내가 아는 포니들 중에 내가 제일 작아. 분명 가볍지. 게다가 난 엄청 튼튼한 수컷 말이거든. 믿어봐. 거의 애플잭이랑 비슷한 수준이야. 아니, 어쩌면 더. 헤헤. 근데 이건 비밀이야. 걘 자기가 팀에서 제일 힘세다고 믿고 있으니까. 마지막 말은 장난 섞인 어조로 말했다. 트와일라잇은 웃음을 터뜨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좋은 생각 같은 데는 잘 모르겠네. 레인보우는 날아올라 바구니 밖으로 나가더니 바구니 옆에 나란히 떠서 앞발을 쭉 내밀었다. 뛰어. 트와일라잇은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지만 레인보우는 계속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몇 초가 지나자 트와일라잇은 볼이 살짝 붉어진 채로 조심스레 바구니 가장자리로 올라섰다. 아래를 내려다본 순간 오랜만에 어지럼증이 밀려왔다. 날 수 있게 된 뒤로는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이제 다시 떨어져도 구해줄 날개가 없는 상태였다. 무엇이라도 잘못되면 그대로 추락해 버릴 것이다. 나는 잘 모르겠어. 자, 그냥 빠르게 한 바퀴만 돌자. 절대 떨어뜨리지 않을게. 해질녘을 구름 위에서 보는 건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야. 정말로 아름답다고. 트와일라잇은 침을 꿀꺽 삼켰다가 마침내 결심을 굳혔다. 몇 초간 숨을 골라 용기를 모은 뒤 그는 결국 레인보우 쪽으로 몸을 던졌다. 순간 등골을 타고 소름이 돋았다. 모든 것이 느릿느릿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레인보우의 앞발에 닿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미끄러지듯 빠져나갔다. 손이 닿은 곳이 손끝뿐이라 레인보우는 제대로 잡지 못했다. 트와일라잇의 몸은 그대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다. 트와일라잇. 레인보우는 그녀가 엄청난 속도로 추락하는 것을 보고 외쳤다. 트와일라잇은 떨어지면서 큰 비명을 질렀다. 차가운 공기가 엄청난 속도로 몸을 스쳐갔다. 레인보우와 열기구가 순식간에 멀어지는 것이 보였다. 눈에는 눈물이 고이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레인보우가 곧장 자신을 향해 곤두박질치며 내려오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내려와도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결국 그녀는 눈을 꽉 감았다. 다음 순간이면 땅에 부딪힐 테니까.
조금만 더. 레인보우는 전속력으로 하강하며 외쳤다. 그는 속도를 더 높이며 계속 내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땅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그녀에게 도달해 두 앞발로 힘껏 끌어안았다. 그는 장력을 잃기 전에 위쪽으로 몸을 틀며 다시 급상승했다. 그 순간 엄청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둘 다 잠시 귀가 먹먹해졌다. 트와일라잇은 그의 품속에서 천천히 눈을 떴고 하늘로 크게 퍼져나가는 거대한 색채 폭발을 보았다. 다채로운 빛의 원이 사방으로 펼쳐지고 있었다. 예전 아주 오래전에 자신과 친구들에게 큐티마크를 가져다 주었던 바로 그 현상이었다. 소닉 레인붐. 트와일라잇은 그 장관을 넋놓고 바라보았다. 눈에는 여전히 눈물이 맺혀 있었고 방금 전까지의 아드레날린 때문에 숨도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다. 그제야 비로소 그녀는 레인보우가 커다란 구름 쪽으로 힘차게 날아오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몇 초 뒤 둘은 구름 꼭대기에 도착했다. 레인보우는 거기에 조심스레 앉을 자리를 잡고 트와일라잇을 꼭 안은 상태로 앉았다. 유니콘이 그대로 구름을 뚫고 빠져나가지 않게 그는 절대 손을 놓지 않았다. 됐어. 아, 방금 건 진짜. 레인보우는 얼굴에 살짝 수치심과 걱정이 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무서웠어. 트와일라잇이 말했다. 맞아. 하지만 내가 날 구해줬어. 그럼 친구가 눈앞에서 땅에 처박히도록 놔둘 수야 없잖아. 셀레스티얼께 맹세코 그럴 순 없지. 트와일라잇은 그를 꽉 끌어안았다. 떨리는 숨을 내쉬며 울먹이는 소리가 입 밖으로 조금 새어나왔다. 하지만 이윽고 레인보우는 그녀를 자신 무릎 위에 앉히고 한 발로 부드럽게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기 봐. 트와일라잇은 천천히 눈을 뜨고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높이에서 바라보는 석양의 풍경은 정말로 장관이었다. 여러 색이 겹겹이 물든 숨이 멎을 듯한 광경. 그런 풍경 앞에서라면 가장 차가운 폰이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셀레스티아여, 트와일라잇이 나지막이 말했다. 레인보우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자신도 다시 하늘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내가 뭘 했어? 구름 위에서 보는 해질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날개가 있었다면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봤다니 놀라울 지경이야. 헤헤. 정말 아름다워. 그렇지. 난 해질녘을 너무 좋아해. 정말 예쁘잖아. 해. 그래서 영어로 트와일라잇이라고 부르는 건가 봐. 마치 너처럼. 트와일라잇. 트와일라잇은 잠깐 그를 멍하게 바라보다가 그 말뜻을 이해하고는 얼굴이 붉어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렸다. 헤헤. 그 뒤로는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둘은 몇 분 동안이나 그저 놀라운 풍경을 함께 바라보았다. 마침내 레인보우가 저 멀리 열기구가 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트와일라잇을 더 단단히 끌어안았다. 이제 다시 열기구로 돌아가자. 응? 트와일라잇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에게 미소를 보냈다. 별표 조금 뒤. 별표. 열기구는 마침내 클라우드데일의 열기구 정박구역에 도착했다. 그 시간대라 그런지 그곳에는 포니가 그리 많지 않았다. 레인보우는 조심스럽게 밧줄을 잡고 열기구를 구름 위로 끌어 지상 포니와 유니콘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마련된 콘크리트 바닥 위까지 옮겼다. 그리고 표시된 구역 위에 열기구를 세워두었다. 정박 구역 관리 포니는 열기구를 안전하게 고정시키고
레인보우를 향해 손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다. 레인보우도 같은 신호로 답하며 바구니 문을 열고 트와일라이트 쪽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이미 곤히 잠든 상태였다. 그래. 지금은 무지개 공장에 가기엔 너무 늦었지. 그는 낮은 목소리로 멀리 떨어진 공장 쪽을 바라보며 말했다. 클라우드데일의 다른 구름 위에 있는 공장은 꽤 멀리 있었다.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곳으로 오르내리는 페가수스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은 분명히 보였다. 아직도 사고 처리 작업이 한창인 것 같았다. 레인보우는 그런 곳에 자신이 함께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이 조금 들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그곳에서 특별히 중요한 일을 맡게 될 것 같지도 않았다. 아마 잔해 치우기나 주변 경계선 정리 같은 일을 배정받겠지. 폭발이 일어난 실제 구역에 투입되는 건 아닐 테니까. 레인보우는 조심스럽게 트와일라잇의 가방을 집어 어깨에 맸다. 그 다음 앞발과 날개를 모두 사용해 그녀를 부드럽게 들어올려 자신의 등 위에 태웠다. 역시나 트와일라잇의 말대로 그녀는 굉장히 가벼운 유니콘이었다. 걱정하던 것만큼 무겁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한번 내려다보며 미소를 짓고 걸음을 옮겼다. 잠시 후 그는 한 집 앞에 다다랐다. 문 앞에서 가볍게 노크를 했다. 오랜만에 찾아오는 집이라 긴장이 조금 됐다. 하지만 이 시간에 트와일라잇을 공장에 데려가는 건 말도 안 되었고 공장이 당분간 문을 닫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해줘야 할지도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 그래서 부모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문제는 매우 활달하고 과한 리액션을 가진 부모님이 자기 아들을 여자 포니와 함께 보는 날에는 얼마나 더 호들갑을 떨지 상상이 안 된다는 점뿐이었다. 얼마 후 한 페가수스가 문을 열고 나왔다. 그의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아들을 보자마자 활짝 웃었고 곧바로 그의 이름을 크게 부르려다가 레인보우가 날개를 입가에 대고 시타라는 손짓을 하는 것을 보고 입을 다물었다. 대신 그의 등에 잠들어 있는 트와일라잇을 발견했다. 오, 이런, 헤헤, 들어오너라. 아버지는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레인보우는 집 안으로 들어가 조심스럽게 트와일라잇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침대 위에 그녀를 눕히고 옆에 가방도 내려놓았다. 자고 있는 얼굴을 잠시 내려다본 그는 그녀가 꽤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작게 미소 지었다. 이윽고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다. 문을 조용히 닫는 순간 그의 아버지는 그를 꽉 끌어안았다. 내 아들, 이렇게 보니 너무 반갑구나. 엄청 컸는걸. 안녕하세요. 아빠, 잘 지내셨어요? 엄마랑 나는 아주 잘 지냈단다.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사인의 집에 잠깐 갔어. 레인보우는 아버지를 올려다보며 살짝 어색하게 웃었다. 이제 좀 놓아 달라는 신호였다. 아버지는 눈치를 채고 얼른 그를 내려놓았다. 야,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우리 집에 데려오다니 대견하구나. 숨은 쉬는 거지? 당연히 숨 쉬죠. 그냥 자는 거예요. 오는 길에 잠든 것뿐이라고요. 유니콘이라 열기구를 타야 했고요. 여기서만 구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어서. 그 아가씨는 내 여자친구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얘가 공부하려고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그걸 구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얘는 완전 공부벌레라 기본적으로 페가수스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무지개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고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약속은 지켜야겠고, 그래서 공장 청소 작업을 도우면서 틈틈이 재료를 구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트와일라잇을 거길 데려갈 수는 없고,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부엌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밖에서는 트와일라잇이 레인보우의 아버지와 얘기 나누는 소리가 살짝 들려왔다. 다시 아들을 바라보며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래도 꽤 예쁘더라. 헤헤. 자, 엄마 올 때까지 저녁 데워줄 테니까 와서 먹어라. 아, 아뇨. 사실 꽤 배불러요. 오는 길에 먹어. 그의 말은 갑자기 울려 퍼진 배꼽시계 소리 때문에 무참히 끊겼다. 그의 배가 크게 요란을 냈고 레인보우는 완전히 들켜 버린 셈이었다. 얼굴이 빨개진 그는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요. 저녁 한 번 더 먹는다고 나쁠 건 없겠네요. 별표 다음날 아침. 별표. 트와일라잇은 창문 틈으로 들어온 햇살에 눈을 조금씩 떴다. 서서히 정신이 돌아오자 그녀는 자신이 누워있는 방과 침대를 둘러보았다. 갑자기 낯선 공간이라는 생각에 약간 놀라 급히 주변을 확인했다. 그러다 방 안에 걸린 작은 깃발들과 거기에 그려진 레인보우 대시의 큐티 마크들을 보고 이곳이 그의 방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세계에서도 이 방에 와 본 적은 있었지만 그건 자기 세계의 클라우드데일에 있는 원래 레인보우의 방이었다. 처음엔 잠시 이 세계의 그 방인 줄 알았지만 곧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저기? 트와일라잇은 문 쪽을 바라보았다. 멀리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걸로 봐서 방 밖에는 여러 포니가 있는 모양이었다. 방금 들린 목소리는 여성의 것이었다. 트와일라잇은 가방을 메고 조심히 문 쪽으로 다가갔다. 가는 동안 벽에는 어릴 때부터 성체가 될 때까지의 레인보우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어린 레인보우와 플러터샤이가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모습에 트와일라잇은 슬며시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복도를 따라가다 보니 문 근처의 낮은 위치에 걸린 메달 3개가 눈에 들어왔다. 전부 3등 혹은 2등 메달이었고 1등 메달은 하나도 없었다. 트와일라잇은 놀랐다. 레인보우가 어떤 경기에서든 진 적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곧 정신을 다잡고 뿔의 마법으로 문손잡이를 잡아 문을 열었다. 아, 깨어 있었구나. 문 앞에는 파란 털에 주황색 갈기를 가진 페가수스 한 마리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트와일라잇은 조금 수줍게 말했다. 처음 뵙겠다. 난 윈디 휘슬스야. 레인보우 대시의 엄마지. 어서 와. 우리 다 같이 아침 먹고 있어. 핫케이크 좋아했으면 좋겠네. 레인보우 대시 어머니세요. 아, 정말 많이 닮았어요. 닮았다고? 아, 그러니까. 말이 꼬였네요. 죄송해요. 트와일라잇은 자기 세계에서는 레인보우의 부모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머니 얼굴을 보자 그 안에서 친구의 모습을 본 것이다. 전 트와일라잇 스파클이에요. 반가워요. 아드님 친구예요. 이런 민폐를 끼쳐서 죄송해요. 어제 오다가 잠들었는데 아마 레인보우가 절 여기까지 데려와 준 것 같아요. 자기 방으로. 그 말을 하고 트와일라잇은 얼른 뒤를 돌아 방 안의 침대를 보았다. 침대는 조금 좁아 보였지만 둘이서 자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을 정도였다. 그 생각에 그녀는 살짝 얼굴이 붉어졌다.
혹시 둘이 같이 잤던 건 아닐까 하는 상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래, 어제 밤에 내가 자는 걸 보고 이 애가 업고 들어왔어. 왜 왔는지도 대충 들었고, 헤헤. 자, 가자. 레인보우의 엄마는 식당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트와일라잇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뒤를 따라갔다. 복도를 지나며 그녀는 레인보우의 성장 사진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어린 망아지 때부터 성체가 된 뒤까지. 그중 눈길을 끈 사진 하나는 플러터샤이와 서로 껴안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 사진을 보며 트와일라잇은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고 마침내 식당에 도착했을 때 레인보우와 그의 아버지는 이미 아침을 먹고 있었다. 아, 왔구나. 좋은 아침이야. 레인보우의 아버지는 활짝 웃으며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이에요. 좋은 아침, 트와일라잇. 잘 잤어? 레인보우가 물었다. 레인보우, 우리 아들 예은은 어디 갔니? 내 여자친구를 내 아버지에게 소개해야지. 안 그래? 레인보우의 아버지는 트와일라잇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말했다. 그 말에 트와일라잇과 레인보우는 동시에 얼굴을 새빨갛게 물들였다. 둘이 뭐라 말하기도 전에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난 바오 하투프다. 이 번개 같은 녀석의 아버지지. 헤헤. 반갑다. 전 트와일라잇이에요. 반가워요. 아저씨. 유니콘은 인사하며 말했다. 레인보우는 여전히 얼굴을 테이블에 파묻은 채였다. 윈디는 트와일라잇에게 의자를 끌어당겨주고 다시 부엌으로 가 그녀에게 줄 핫케이크를 가져왔다. 트와일라잇은 자리에 앉아 레인보우의 아버지를 향해 다시 한번 예의 바른 미소를 지어 보였다. 잘 잤어요. 헤헤. 근데 도착했을 때 깨웠어도 되는데요. 정말 너무 패만 끼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업고 와준 것도 그렇고 침대까지 데려다 준 것도 그렇고 신세를 너무 많이 졌어요. 레인보우는 고개를 들었다가 고개를 저으며 살짝 웃었다. 하나도 귀찮지 않았어. 걱정 마. 사실 트와일라잇. 응? 트와일라잇은 살짝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바오는 식사를 끝내고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 쪽으로 가 윈디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부엌 안에서 둘의 웃음소리가 조금 들려왔다. 잠시 뒤 볼에 립스틱 자국을 남긴 채로 바오가 나와 레인보우를 힘껏 끌어안았다. 잘 있어라, 아들. 공장에서 보자꾸나. 바오는 그렇게 말하며 집을 나섰다. 아버지도 거기서 일하세요? 트와일라잇이 물었다. 응. 페가수스들은 다 거기서 일해. 물론 직원으로 완전히 고용된 게 아니면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지상 포니들한테 군 복무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물론 남자들 얘기지만, 여기서는 암컷들도 하는가. 아무튼 여기서는 암컷 페가수스들도 도와. 근데 군대처럼 빡센 건 아니고 그냥 뭐랄까 아무도 무지개 공장 돕는다고 불평하진 않아. 레인보우가 설명했다. 그럼 공장에서 내 아버지도 보게 되겠네? 트와일라잇이 물었다. 응. 그게 말이지.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자, 여기 있다. 맛있게 먹어. 인디가 트와일라잇의 접시를 가져왔다. 트와일라잇의 눈이 접시를 보는 순간 반짝였다. 그녀는 바로 인디를 바라보고 감사 인사를 했다. 레인보우는 그 모습을 보며 침을 꿀꺽 삼키고 어머니를 향해 다가와 날개로 그녀를 슬쩍 끌어당겼다. 레인보우.
레인보우는 그녀를 부엌으로 데려가더니 손짓으로 조용히 해달라는 신호를 보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트와일라이트 좀 붙잡아 줬으면 좋겠어요. 제발요. 레인보우의 볼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다. 인디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물었다. 얘야, 여자아이를 우리 집에 초대해놓고 내가 도망치는 건 예의가 아니란다. 지금은 그녀랑 데이트하는 중이니까 옆에 있어야지. 우리 데이트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그냥 얘가 공부하려고 필요한 재료들이 있는데 그걸 구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얘는 완전 공부벌레라 기본적으로 페가수스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 도와준다고 했는데 무지개 공장이 문을 닫았잖아요. 이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르겠고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같이 올라왔는데 약속은 지켜야겠고 그래서 공장 청소 작업을 도우면서 틈틈이 재료를 구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당연히 트와일라잇을 거길 데려갈 수는 없고 윈디는 아들의 말을 듣고 잠시 부엌 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밖에서는 트와일라잇이 레인보우의 아버지와 얘기 나누는 소리가 살짝 들려왔다. 다시 아들을 바라보며 인디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다. 어휴, 애들이란 사랑 때문에 못할 짓이 없어. 그치? 헤헤. 너 아빠도 젊었을 때 며칠 동안 연락도 없이 사라진 적이 있었단다. 난 무슨 일 난 줄 알고 걱정했지. 나중에야 알았는데 우리 데이트 때 내가 쓰던 목걸이를 구하려고 숲으로 내려갔다가 그걸 찾을 때까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던 거야. 구름에서 떨어져 지상 숲속까지 떨어졌거든. 나는 그 목걸이를 무척 아꼈거든. 지금 내 모습에서 그 애가 보여. 헤헤. 레인보우는 얼굴이 새빨개졌다. 뭐라 말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 문으로 걸어갔다. 그럼 서두르는 게 좋겠네. 작게 속삭이더니 숨을 크게 들이켰다. 레인보우. 오늘 스튜에 넣을 과일이랑 야채가 다 떨어졌어. 얼른 좀 더 사와 줄래? 레인보우는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당장 달려들어 껴안고 싶었지만 그럴 시간은 없다고 생각하고 곧장 따라 나섰다. 그런데 엄마, 나랑 트와일라잇은 지금 무지개 공장에. 그리고 아래에서 나는 재료로 부탁해. 내 친구 플러터샤이가 늘 제일 신선한 재료를 어디서 구할지 잘 아니까. 같이 갈까? 트와일라잇이 둘이 부엌에서 나오자마자 물었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둘은 떠나기 직전에 이미 아래에서 왔잖아. 여기까지 올라온 다음에 다시 내려가는 건 좀 비효율적이지. 너는 여기서 나를 기다려줘. 응. 내가 돌아오면 바로 공장으로 가자. 레인보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트와일라잇은 잠시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레인보우의 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될 테니까. 걱정 마. 금방 돌아올 거야. 페가수스한테는 클라우드데일이 에케스트리아랑 그렇게 멀지 않거든. 별로 오래 안 걸릴 거야. 그동안 보여줄 게 하나 있단다. 인디는 서랍으로 가 사진 앨범을 꺼냈다. 레인보우는 그 앨범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인디는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보았다. 우리 레인보우 어렸을 때 모습 본 적 있어? 구름 같은 새끼 비둘기 같았지 뭐니. 헤헤. 페가수스는 태어날 때부터 깃털이 다 있지만 말이다. 트와일라잇은 웃으면서 인디 쪽으로 다가갔다. 사실 한 번도 못 봤어요. 같이 봐요.
레인보우는 항의할 시간도 없이 그저 어머니에게 고개 한번 끄덕이고 현관문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레인보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전속력으로 공장 쪽으로 날아갔다. 몇 분도 채 안 되어 그는 무지개 공장이 있는 구름 위에 도착했다. 제일 먼저 눈에 띈 건 여기저기서 떨어지는 알록달록한 빗방울이었다. 마치 페인트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 아직도 새고 있네. 이제쯤이면 다 막힌 줄 알았는데. 잔여분만 떨어지는 거야.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레인보우는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재빨리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군복을 입은 주황색 페가수스를 보고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그녀는 레인보우를 살짝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오, 셀레스티얼님 맙서사. 스핏파이어. 저 진짜 팬이에요. 항상 존경해. 조용. 어제부터 널 호출했는데 아무 답도 없더라. 이번엔 정말 열심히 일해줘야겠다. 알겠나? 당연하죠. 선배님, 편지가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만. 그건 변명이네요. 어쨌든 보여드릴게요. B구역, 폭발이 일어난 곳으로 보내주세요. 거긴 제가 다. B구역은 이미 인원 배치 끝났어. 거긴 바닥에 쏟아진 무지개 잉크를 전부 빼내야 해. 우리 애들 지금 거기서 여러 가지 색깔의 물속을 헤엄치고 있다고. 넌 하루나 늦게 왔잖아. 남은 건 자네의 정리뿐이다. B구역에서 자네를 치우는 건가요? 아니, 주변 구름에서. 지상 쪽 자네는 어젯밤에 이미 다 치웠어. 저 꼭 B구역에서 일해야 하는데요. 내 말이 다른 언어로 들리나, 꼬맹이? 내 임무는 자네 정리다. 변명은 필요 없어. 얼른 일 시작해. 스피파이어는 그렇게 말하고 다른 페가수스들을 점검하러 떠났다. 레인보우는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공장을 바라보았다. 트와일라잇에게 줄 무지개 잉크를 어떻게 구해야 할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다. 유일한 방법은 몰래 잠입하는 것 같았지만 공장 전체가 페가수스로 가득 차 있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젠장, 잉크를 어떻게 손에 넣지? 그는 점점 줄어드는 비를 바라보다가 앞발로 몇 방울을 받아보았다. 이걸 가져갈까도 생각했지만 이미 물에 섞여 희석된 잉크였다. 제대로 작동할지 알 수가 없었다. 가장 좋은 건 순수한 상태의 잉크를 얻는 것이었다. 이렇게 완벽한 타이밍에 선물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이런 사고가 터지다니. 레인보우는 구름 위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넌 진짜 실패자야. 레인보우 대시. 인정해. 트와일라잇에게 무지개 잉크 하나 제대로 구해다 주지도 못하고. 그는 다시 공장 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수많은 페가수스들이 분주하게 오르내리고 있었고 공장에서는 아직도 약간의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레인보우는 한 번은 지정받은 구역으로 날아갈까 하다가 다시 멈춰서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그럴 가치가 있어. 그는 곧장 공장 안쪽을 향해 날아갔다. 별표 한 편, 별표. 그래서 그 포니가 그 녀석이 어떤 애인지 내가 알려달라고 부탁한 거야. 그런 배려를 해주다니 너무 멋지지 않아? 물론 좀 이상하긴 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포니의 여동생을 돌봐주겠다고 베이비시터 일을 맡는다는 게 말이야. 하하, 사랑의 공주가 나 같은 평범한 유니콘을 돌봐주겠다고 나서다니. 트와일라잇은 윈디가 만들어준 쿠키를 집어먹으며 말했다. 정말 근사한 이야기네. 그렇게 중요한 포니들을 많이 알고 있을 줄은 몰랐어. 나랑 남편은 그 왕자를 딱 한 번 본 적뿐이야. 그것도 행진할 때 멀리서 보기만 했지
직접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어. 넌 켄틀로 성에서 살았다고 했지? 분명 멋있었겠다. 이젠 거기 안 살아요. 지금 제 집은 포니빌이에요. 헤헤. 난 레인보우 대시가 여자아이를 집에 데려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단다. 사실 요즘엔 잘 오지도 않고 가끔 편지만 보내지. 이렇게 얼굴 보러 온 건 정말 오랜만이야. 거기다 친구까지 데려오다니 정말 기쁘구나. 넌 참 사랑스럽구나. 트와일라잇.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해. 트와일라잇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무언가 말하려던 찰나 문을 두드리는 큰 소리가 들렸다. 둘은 현관으로 향했다. 레인보우가 이미 돌아온 줄 알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을 여니 앞에는 무표정한 얼굴의 원더볼트 2명이 서 있었다. 도와드릴까요? 인디가 물었다. 이 아이, 여기 사는 폰이 맞나요? 원더볼트 중 한 명이 비켜서며 말했다. 그 뒤에는 레인보우 대시가 서 있었다. 온몸이 무지개 잉크로 뒤덮여 있었고 심하게 지쳐 보였다. 지금은 스피파이어에게 거의 엎여 있는 상태였다. 제때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비구역 누출이 아직 계속되고 있고 연기랑 고농도 무지개 잉크가 공기 중에 떠다니고 있죠. 환각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아이도 그 피해를 본 것 같네요. 덕분에 그 구역을 돕던 페가수스 한 명이 이 아이가 천장만 보면서 웃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오후에 다른 구역으로 배정했는데 거기 내 들어간 건지 어떻게 감시망을 빠져나간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 상태로는 아무 쓸모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려다 준 겁니다. 그들은 둘이 힘을 합쳐 레인보우를 집 안 소파까지 옮겨놓고 간단히 인사를 남기고 떠났다. 셀레스티아여, 트와일라잇은 소파 쪽으로 다가가며 중얼거렸다. 레인보우, 우리 아들, 괜찮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둘은 몹시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레인보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이윽고 둘을 번갈아 보며 미소를 지었다. 충분히 그럴 만했어. 그는 한쪽 날개를 뻗어 작은 병 하나를 트와일라잇에게 건넸다. 안에는 순수한 무지개 잉크가 가득 차 있었다. 이러고 있는 게 나 때문이야. 원래는 공장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지. 하지만 잉크를 만드는 구역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통보문은 늦게 왔고 난 이미 너한테 잉크를 구해다 주겠다고 약속했잖아. 바보.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위험을 감수해야 했던 건 아니잖아. 그래도 너한테 줄 선물을 준비해야 했는데 나만 아무것도 안 줬잖아. 호수에도 안 갔고. 이게 다 그것 때문이야. 나 선물 필요 없어. 난 그냥 친구들만 있으면 돼. 그리고 다들 무사하기만 하면 돼. 내가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괜찮아. 트와일라잇은 살짝 얼굴을 붉혔다. 그리고 그의 앞가슴을 살짝 쿡 쳤다. 정말 바보야. 인디는 그런 둘의 모습을 보고 아들의 상태가 걱정되면서도 은근히 미소를 지었다. 특히 레인보우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트와일라잇의 앞발을 잡는 것을 보고서 더 그랬다. 목록에서 다음은 뭐야? 트와일라잇은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었다. 여기서 구해야 할 건 그게 전부야. 대신 넌 조금 쉬어야 해. 여기서 떠나기 전에. 그래, 그의 말이 맞다.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인디는 레인보우의 볼에 입을 맞추고는 말했다. 우유도 한 잔 가져다 줄게. 거기서 얼마나 마셨는지 모르니까.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갔고 방에는 둘만 남게 되었다.
레인보우는 트와일라잇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더니 다시 잉크병을 내려다보았다. 이게 이렇게 위험한 줄은 몰랐어. 핑키는 이걸 그냥 마시기도 하던데 맛이 여러 가지라고. 걔 말로는. 그래도 이번에는 폭발이 있었던 거잖아. 레인보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여전히 병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지도. 공장에서 나온 무지개는 이제 잉크가 아니라 이미 가공된 물질이잖아. 이 순수한 상태에서는 열이나 다른 재료들과 섞이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그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게 내 세계에서도 공장에 가본 적이 있어. 게다가 현재 맡은 직책상 클라우드데일에서 일어나는 일도 다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레인보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실 그냥 무지개 하나만 구해도 됐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려다가 내 말 들으니까 그렇지도 않겠네. 이게 가장 순수한 상태의 잉크니까. 이게 좋겠지? 분명 잘 작동할 거야. 고마워, 레인보우. 그래도 그냥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됐는데. 이해했을 거야. 나도. 나중에 다시 올 수도 있었고. 그래도 널 빈손으로 돌려보낼 순 없잖아. 분명 다른 애들은 멋진 선물들을 잔뜩 가져왔을 텐데 난. 트와일라잇은 그의 입 앞에 앞발을 가져다 대 말을 못하게 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나 선물 필요 없다니까. 알겠어. 레인보우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똑바로 그녀를 바라보며 앉았다. 나 때문에 걱정했어? 당연히 걱정했지. 이 작은 병 하나 때문에 목숨을 걸었잖아. 사실대로 말해줬으면 이해했을 거고 다른 날에 같이 올 수도 있었어. 그런데도 넌 그 위험을 감수하는 쪽을 택했잖아. 나 때문에. 트와일라잇은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얼굴에 옅은 홍조를 띠고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너는 진짜 바보야. 그래도 괜찮아. 내 목록에서 한 가지는 해결됐으니까. 레인보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리고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트와일라잇은 그가 말을 다 끝내기 전에 살짝 몸을 기울여 그의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이건 나중에 더 멋지게 보답해 줄게. 레인보우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그저 그녀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양볼은 새빨갛게 물들었고 입가에는 어설픈 미소가 저절로 번져갔다. 유니콘의 그 작은 행동 하나만으로도 그는 완전히 매혹되었다. 그에게는 정말로 이 모든 일이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었다.